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주바입니다. 6월 4일 드바 소식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가 홈에서 치른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직전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이 홈에서 1라운드 탈락을 한 5번째 사례로 레이커스 구단으로 보면 역대 2번째 흑역사가 탄생했네요. 단 해당 팀들은 모두 1옵션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했었고, 오늘의 레이커스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가 1쿼터 초반 몸상태 악화로 이탈하고 말았기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지면 탈락이라는 압박 속에서 경기를 펼칠 레이커스가 선배 코비 브라이언트의 만바 멘탈리티를 빼앗아서라도 가져와서 필사적인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경기였지만, 정작 이 만바 멘탈리티를 장착해 경기를 지배한 선수는 피닉스 선즈의 데빈 부커였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22점을 폭발시키며 1997년 이후 집계한 플레이오프 1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는데요. 불붙은 날에는 던지면 어떤 슛이라도 들어가던 그 코비의 모습을 재현하며 1쿼터부터 무려 22점 리드를 가져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에만 무려 33점을 넣으며 시리즈 내내 들었던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울렁증을 완벽하게 극복했죠. 강한 투쟁심과 물러서지 않는 터프함, 여기에 리그 최정상급의 득점력까지 마치 슬램덩크의 서태용을 보는 듯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부커의 활약과 더불어 피닉스는 1쿼터에만 무려 10개의 3점을 폭발시키며 플레이오프 역대 단일 쿼터 최다 3점 기록 공동 1위에 올랐고, 전반을 61대 41로 마무리 지으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습니다. 3쿼터에 레이커스가 100m 달리기를 하듯 작정하고 템포를 올려 강한 압박과 속공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4쿼터에 해결사로 나선 크리스 폴은 해당 쿼터에만 본인 득점과 어시스트 기반 득점까지 더해 팀의 24점 중 18점을 생산하며 절친 르브론 제임스와의 플레이오프 첫 만남에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피닉스는 오늘 113점을 올리는 동안 50, 50, 90 이상의 높은 야투율을 기록했는데요.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이 기록을 세운 팀은 오늘의 피닉스 포함 17경기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 상대는 오늘 함께 진출하게 된 덴버 너게츠로 니콜라 요키치와 데빈 부커라는 차세대 NBA 스타들의 첫 만남인 만큼 대박 매치가 예상됩니다. LA 레이커스는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경기 시작 5분 20초 만에 코트를 떠나며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갔고,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 선수의 이탈은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변수가 이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였죠. 그만큼 피닉스는 강팀이었고, 레이커스는 경기 초반 말 그대로 처참하게 짓밟히며 경기를 내주는 듯 했지만 3쿼터에 정말 작정하고 달리면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의 행방을 묘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한 결과 4쿼터에 더는 추격을 할 수가 없었죠.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탈이 패배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고, 경기 종료 1분 전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데빈 부커에게 허용한 이 덩크는 사실상 시리즈를 종결짓는 득점이자 오랜만에 홈구장을 찾은 팬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한 레이커스 선수단에게 부커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같았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어 최초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1984년생 노장이 리그 전체 승률 2위 팀을 상대로 하드캐리를 보여주기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1라운드 최초의 탈락에 대해 기록이란 건 늘 깨지라고 존재하는 거라고 언급했고, 팀 패배에 관해서는 버블 이후 팀을 정비할 시간이 짧았음을 말했습니다. 부상 역시 레이커스 탈락의 큰 변수였는데요. 오프시즌 다수의 선수가 FA가 되는 레이커스인 만큼 그들의 행보도 굉장히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덴버 너게츠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두 번째로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닉스 선즈와의 2라운드 첫 맞대결은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생각해봅시다. 1쿼터부터 데미안 릴라드와 노먼 파일이 20점을 합작했고, 니콜라 요키치가 무득점에 그쳤는데 포틀랜드가 단 4점을 앞선 채 1쿼터가 끝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록 요키치가 득점을 해주지 못했지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덴버가 기록한 1쿼터 29점 중 무려 22점을 책임지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데빈 부커와 같은 플레이오프 1쿼터 최다 득점 기록으로 3점 6개도 같은 기록입니다. 부커가 포터 주니어의 경기를 보고 불타올랐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후배의 활약을 지켜본 요키치는 3쿼터 들어 조커 모드로 변신, 해당 쿼터에만 무려 20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래도 승부가 나지 않자 덴버는 4쿼터에 몬테 모리스까지 가세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막판 마이크 말론 감독의 적절한 용병술과 덴버 선수단의 에너지 레벨까지 아무리 자마일 머레이가 없어도 여전히 강력한 컨텐더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포틀랜드는 마지막까지 대임타임을 기대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대임타임을 소환한 릴라드는 마지막 클러치 상황 5점을 넣긴 했지만 그 폭발력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덴버 선수단의 클러치 집중력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포틀랜드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릴라드가 최전성기 구간을 달리고 있는 현재 우승 도전에 실패한다면 암흑기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오프시즌 구단의 선택과 집중에 주목해야겠네요.
데니 에인지가 사임하고 브래드 스티븐스가 사장직을 맡게 된 보스턴 셀틱스의 다음 선택은 켐바 워커입니다. 매스라이브의 브라이언 롭에 따르면 보스턴이 워커의 트레이드를 알아볼 계획이며 사치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부터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의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만큼 팀이 에반 포니에와 재계약을 맺고 워커는 보낼 거라는 예측인데요. 워커의 계약 규모가 만만치 않고 결국 큰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맥스 계약자를 과연 어느 팀이 데려갈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이 다음 시즌에 보유한 플레이어 옵션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블리처 리포트의 에릭 핑커스에 따르면 이번 시즌 피닉스에 합류한 폴은 올스타에 선정되며 팀을 서부 2위에 이끌었기에 팀과 새로운 연장 계약을 맺을 거라 플레이어 옵션을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네요. 관건은 적지 않은 나이의 폴이 팀과 연봉 합의점을 잘 맞추는 것이 되겠네요. 어제 경기를 통해 시리즈 스코어를 3대2로 만든 댈러스 매버릭스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돈치치는 경기 후 더 잘할 수 있었고 많은 슛과 넣어야 했던 레이업을 놓친 것, 그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팀의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분명 림 근처에서 많은 슛을 놓치긴 했지만 이런 기록을 세우고도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돈치치가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잘 알 수 있겠네요. 목 부상에 관해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는데요. 리칼라엘 감독은 돈치치가 지금까지 본 선수 중 가장 터프한 선수이자 전투적인 마인드를 갖춘 세계 최고의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돈치치가 내일 홈에서 치러지는 시리즈 6차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며 2라운드에 진출시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필라델피아에 패하며 브래들리 빌은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내내 그의 거취를 두고 많은 루머가 나왔었는데요. 이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ESPN의 팀 본템프스에 따르면 빌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앞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라며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 여름 FA가 되는 빌은 본인에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알고 몸값도 많이 오를 걸 알고 있지만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다른 말들은 모두 루머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캇 브루스 감독이 잔류를 희망한다고 한 가운데 충성도 높은 빌과 워싱턴의 미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완승을 거두며 2라운드에 진출한 미러키 벅스의 백투백 MVP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인터뷰를 통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야니스는 핸드폰에 알람을 꺼놓고 어떤 문자도 받지 않으며 아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농구 경기를 보거나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나 형제들이 농구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집에서는 농구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야니스 본인의 두뇌가 회전하는 방식은 모두 농구이며 온통 농구에 집중하고 있기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야니스는 6일 브루클린 네츠와의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주간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